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상당히 재밌는 거 배웠죠. 우리가 세대를 생략한 증여,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실전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매번 상속과 세대 생략 상속을 비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망 전 10년, 사망 전 5년을 비교 검토해서 어떤 게 가장 상속세가 적게 나오느냐를 항상 옵션에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이 이슈는 상당히 많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세 전략으로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손자한테 준다. 그럼 뭐 10년에 한 5천만 원 준다. 성년. 그럼 뭐 미성년이면 한 2천만 원 준다. 그럼 공제돼요. 그 푼돈 그거 뭐 공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5천만 원 준다. 이거 5천만 원 줘서 안 되죠. 바로 내려줘야 되죠. 그럼 손녀가 기뻐한다. 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아도 30이에요. 빨리 주세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망과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것, 그러니까 사망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과 사망 전에 증여하는 거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아들이 이 케이스 보세요.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재산이 내려가면 뭐다? 대습상속이라고 그랬죠.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뭐가 없다? 할증이 없다 그랬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 있는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서 내려가면 대습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증여를 바로 처리하는 거야. 무슨 말이다? 증여를 할 때 아들이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줄 때 아들이 살아있으면은 뭐다? 아들이 살아있으면은 이게 세대 생략이에요. 세대 생략. 그죠? 근데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없는데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속세의 대상이 될까요? 상속? 아니면은 뭐 할증 이런 거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그냥 아들이 살아있으면은 세대 생략 상속인데 세대 생략 증여인데 아들이 죽고 없으면 생략할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증여예요. 그냥 증여. 사전 증여. 뭐 낸다? 증여세만 내는 거죠. 증여세만. 그래서 이걸 할증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증여세만 내는 거예요. 세대 생략 증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할증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죽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손녀한테는 사망이 한 넉넉하게 한 5년 전에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할증 가세도 없애버리고 뭘 한다? 상속 재산도 줄여놓고 아내와 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근데 뭐 비단 뭐 세대 생략 증여 자체가 무조건 다 도움이 될 거다. 그건 아닌데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케이스별로 바로 준다, 한 번 더 내려준다, 다 케이스별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은 뭐가 없다 했죠? 할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증이. 그러면 대습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아버지가 사망 또는 결격이 됐을 때거든요. 자, 사망은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지만 결격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자, 요 옆에 보시면 결격 사유 한번 보시면 민법 1004조에 이런 게 있어요. 뭐 고의로 직계 존속이니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이런 사람은 상속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 결격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해를 가해서 사망. 그러니까 상해치사. 때려 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거나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 결격. 그다음에 뭐죠? 사기 강박이 또 두 개 나옵니다. 사기를 치거나 막 윽박을 질러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유언을 초래하게 만들어. 이런 폐류나한테 여러분 이 상속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 결격. 근데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을 했다. 은닉만 했다. 그냥 위조 변조를 하게 되면 이게 처분을 받으니까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 뭐 사무소 변조가 되니까 그거 말고 파기은닉은 사실 손괴거든요. 이거 되게 경미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벌금 나올까 말까. 그래서 유언서를 숨겼다, 손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찢었다, 손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이게 할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 있을 때. 그러면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이 살아 있는 아들이 참 딸에 대한 사랑이 넘쳐. 그냥 하트 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 그렇죠? 이 아들이 이 하트야. 뭔 하트?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넘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바로 내려주고 싶고, 바로 내려주면서도 세금 적게 내고 싶고,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세금 적게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본인이 아버지의 유언서를 찢어. 유언서를 찢으면 어떻게 되죠? 뭐 손괴죄 조금 처벌받고 본인은 상속 결격이 되죠. 상속 결격이 돼도 뭐가 된다? 대습 상속이 되죠. 대습 상속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할증이 없어요. 30% 할증 없어. 유언서 한번 찢으면 30% 할증 없이 바로 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아니 이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격 사유가 민법 1004조 5호에 해당된다면 이 할증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과세관청에서 한번 들여다 봄직하지 않나라는 거를. 근데 아직은 이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다, 여러분? 약간 은닉하면 할증 과세 없이 내려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 뭐가 있냐면 단기 재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고모는 빼고 단기 재상속. 상속이 한 번 아들한테 일어나고 그다음 두 번째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단기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상속세를 내고 아들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1년 만에 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손녀가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증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1년 내에는. 단기 재상속. 그럼 변호사님 2년은요? 2년. 1년 안에는 안 하고 1년이 넘어가 2년이 된다. 2년 사이에 한다. 그럼 10%.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인을 해주는데 이게 아예 여기에서 그대로 넘어가면 아예 할증이 아니라 뭐죠? 상속세를 아예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영원이야. 그러니까 이때 한번 냈으니까 1년 만에 아들이 또 사망을 해서 바로 또 내려줘야 된다. 1년 만에. 근데 1년 만에 상속세 2번 내는 거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도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아요. 이때 내려갈 때 상속세가 없어. 대신 남편이 돌아가서 아들이 받았는데 아들이 2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재산의 10%만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3년 되면 20%. 그래서 10년 되면 건 한 100%, 90% 할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10년 아들이 더 살다가 이제 사망을 해서 손녀가 받게 되면 이제 상속세는 그대로 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내면 상속세의 90%, 20%, 10% 이렇게만 내는 거죠. 그래서 공제율이라고 하는데 공제율이 10년 거치로 이렇게 단위가 10, 20, 30, 40 이렇게 쪼개져서 공제율. 근데 이게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뭔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한 건데 아들이 언제 사망할지를 대응이 되나요? 이거는 우연에 의한 발생의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기 재상속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면은 이게 절세 전략으로는 이제 합당치 않다. 대신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이런 단기 재상속에 해당되니까 이게 뭔가 공제를 통해 가지고 100% 공제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는 90% 공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제율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대습 상속과 세대를 생략한 상속과 그다음에 뭐 상속 결격과 그다음에 단기 재상속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손자 손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사별했는데
나를 극진히 보살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챙겨줄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은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각종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의 상속증여 강의 시간이었습니다.